자, 요즘은 대세 하락장이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침체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투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은 도대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인가? 혹은 하락하는 시기인가? 더 나아가서요, 경매를 해도 되는지, 경매 투자를 해도 되는지, 공매를 해도 되는지, 사이다처럼 시원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요, 선행지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모든 부동산들은 실거래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등재가 안 되냐면 시세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낙찰가 플러스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기에 무한정 유찰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을 수익화를 만들려면 최소 입찰가 5천만 원 이하로 낙찰받아야겠죠.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 1억 5천 배당 요구하지 않는 임차인을 전액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로 최대한 낙찰 받아야 합니다. 그럼 실제 입찰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특수 권리 때문에 낮아진 매입가죠. 2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해서 이거를 실거래가로 등재해버리면 일반 시장에서 혼란을 가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경공매 낙찰권에 있어서는 실거래가를 등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만약에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기존보다 부동산 경매 나오는 양이 늘어난다면 향후 일반 자산 시장에서들도 하락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 나오는 부동산들의 양이 줄어들고 낙찰가율이 다시 올라간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인들이 최선방에서 투자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이 어떤가요? 우선 경매 시장에는 기존 대비 물건이 약 2배 이상 상승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21년도 혹은 22년도에 무서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막대한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이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부동산인데 막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예로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노후빌라까지 그냥 사면 다 올라갔습니다. 사면 다 올라갔죠. 자, 부동산 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자재값 및 인력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상승장에는 이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이라 사야겠다, 영끌해야겠다, 이런 식의 투자, 즉 부동산 자산시장 가격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여기 위에 버블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21년도, 22년도 부동산의 축제는 지속되었고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이 금리를 하루가 다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화폐의 교환 가치가 막대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중에 풀린 화폐를 최대한 수거해야 합니다. 즉 화폐의 교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단행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효과 있는 것은 금리 상승입니다. 현 미국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할 때까지, 가질 때까지 이례적인 금리 상승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그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금리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거기다가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장병이 평균적으로 4.5개월 만에 전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이러면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까지 가담하게 되죠. 그렇게 부동산, 자산 시장의 부동산 축제는 재앙으로 바뀌며 버블까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 시장에는 그 축제에 있어서 막차를 타신 분들이 손절하지 못하여 경매 시장으로 급격하게 쏟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현 경매 시장은 기존 경매 진행 건수보다 약 2배가 높은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저금리 시점에서 무리한 연끌을 통해 올라가지도 않는 부동산을 매입하셨던 분들이 현재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 분들입니다. 빌라를 상승장에 그냥 2억 주고 매입합니다. 그리고 전세 1억 5천만 원을 구성하게 되죠. 하지만 2년 뒤에 전세 만기 시점에는 하락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 다시 전세를 구성해도요 1억 원밖에 맞추지 못합니다. 그럼 소유자는 5천만 원을 개인 사비로 전세입자분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돈이 없죠. 왜 없어요? 지난 부동산 시장은 막대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촉촉히 이런 방식으로 추가 주택을 매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줄줄이 사놓았던 부동산들이 일제히 전세 만기 시점이 도래하여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승장 때 미래 가치를 보고 달리는 말에 올라탄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즉 그냥 시세대로 매입해 놓고 약 1년 뒤 혹은 2년 뒤 보유를 통해 상승분을 노려야겠다. 이런 가치 투자하신 분들도 전부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로는요. 상승 끝물에 매입해서 바로 하락장 만났죠.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 매입할 때는 시세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내지 혹은 2년 만에 이 아파트는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분은 손해보고 1억이나 손해보고 팔 수는 없겠죠?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버, 즉 그냥 버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팔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냥 무한정. 하지만 그런 방식도 오래가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7%대의 금리 상승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보유만으로도 막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헐값에 매도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그죠? 이런 분들이 제각기 다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야 이거? 이게 제일 싼 게 아니었네. 자고 일어나서 또 나오네. 더 싸지는데? 이러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게 됩니다. 그렇게 시중에 팔리지 못하는 부동산들은 결국 최종 목적지인 경매 시장으로 속출하게 되죠. 자, 이처럼 지금은 경매 물건이 막대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면 우리 경매인 투자인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러면 덩달아 낙찰가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경매를 당하기 전에 급매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인들은 공격적인 입찰가를 쓰지 않게 되죠. 즉 경매 낙찰가율도 하락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하락장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낙찰가율이 상승하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 즉 서울 중심지에 희소성이 있는 지역들은 올라가게 되죠. 강남 3구, 마용성 등의 안정적인 입지는 더욱 상승장을 기록하며 낙찰가율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일자리가 협소하고 인프라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방의 경우는 아파트 한 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도 살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1,000조를 넘어선 상태이죠. 그로 인해 지금은 공격적인 입찰과
아무 물건이나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야가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금리 상승장 약 7%대에 살고 있으며 러시아 전쟁 장기화, 거기다가 이스라엘 전쟁, 중동의 전쟁, 국제 유가의 급등, 악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향후 이 불안 심리가 더욱 가중되어 양극화는 심해지고 장기간 동안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향후 미래 가치가 있고요. 희소성 있는 부동산들은 아주 저렴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플러스 건축값을 더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한 시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시지가보다 더욱 떨어져서 저렴해지고 있는 시점이라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고 이 진흙 속에 숨겨진 옥석을 가려 투자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집합건물, 즉 아파트, 빌라, 구분 상가, 더 나아가서 오피스텔 등은 단독적인 가치는 없고 건물의 가치로만 평가되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시점은 이 집합건물을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토지 무한정 복제가 되지 않고 정해진 개수가 존재하는 토지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토지만 소유하면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위에 잘 건축된 다가구, 상가주택, 올근생 건물 등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면서 추후 지가 상승분까지 같이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출연 예약 들으면 지금은 저와 함께 아무거나 절대 사지 마시고요. 더욱 저렴한 가격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자, 들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성격들이 있으시죠? 어떤 성격이냐면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막 지르는 스타일이다. 나도 나를 주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평상시 때도 원래 일부터 저지르고 수습하는 성격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기 번호 좀 이따 적어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연락처 적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제가 연락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아무 부동산이나 못 사도록 감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묶어버릴게. 감금해드릴게요. 이거 진심입니다. 절대 안 올라가는 부동산 막 사지 마세요. 미래 가치가 있고 수요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작과 끝을 같이 동행하면서 이 위기를 우리만의 찬스로 돌릴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현실적인 영상, 피와 살이 되는 영상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과 이렇게 인사이트로 같이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개미님이 대장님 오늘은 어디서 촬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 제 원래 사무실이에요. 제가 원래 촬영하던 장소입니다. 제 방이에요 원래. 근데 뭐가 바뀌었죠?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싹 바꿨습니다. 뒤에 싹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원래 여기서 촬영 안 하시는데 저기 뒤에가 뭐지? 바뀐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공지 드릴게요. 제가 뒤에 다 바꿨어요. 그냥 다 바꿨는데 기존이 난지 지금이 난지 뭐가 좀 별론지 그런 부분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